공감, 소통, 해결. YTN 국민신문고가 벌써 한 살이 되었다 허니 이거 참 많이 기쁠 수 있을 소냐. 두 줄 서기로 시작해서 최저임금, 운전면허 승강기, 과속방지도, 경제 특집, 노쇼, 노인학대, 방산비리, 갑질 문제까지 아이고 많이도 했네 그래요. 억울한 1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났으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달라진 사회 제도들도 엄청 많네 그려. 이렇게 기특한 프로그램 YTN 국민신문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끈 그 1년의 시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세. 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지내고 어느덧 다시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참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때론 함께 웃기도 했고요. 때론 함께 분노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국민신문고와 보낸 지난 1년의 시간 말입니다. 아마도 지난 1년간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낸 건 여러분과 소통하는 이 작은 전화기였을 겁니다. 네, 국민신문고 팀입니다. 속은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런 나쁜 사람들 혼 좀 내주세요. 왜 힘없는 소비만 이렇게 맨날 당해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이래도 돼요?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여러분의 음성은 국민신문고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존재의 이유였고요. 또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무더위가 찾아왔던 지난 6월, 그날도 어김없이 국민신문고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우리만 잘못이 있다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몰라서 국민신문고를 제가 노크를 하고 있었어요. 제보자는 지역의 한 공공기관이 죄 없는 사람에게 갑질을 부린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체 없이 당진으로 향했습니다. 22년 동안 당진시의 청원경찰 신분으로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도 소독 일을 하다 정년퇴직한 조이모 씨. 그리고 그의 아내 김종식 씨입니다. 우리 집으로 와서 잘못 지급된 거니까 돌려달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저거 오고 뭐 고지서가 이제 계속 이제 보내주더라고. 사정은 이렇습니다. 퇴직을 하고 3년 뒤인 지난 2012년 조 씨가 근무했던 당진시청에서 갑자기 퇴직금 겸 위로금으로 줬던 7,150여만 원을 다시 내놓으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시청 직원의 실수로 위로금이 이중 지급됐다고 말이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황하기도 했고요. 연금 처리는 했습니다. 이건 당신 앞으로 위로금 겸 퇴직금이 군에서 적립해서 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받으세요. 다음 날 들어온 거예요. 재차 받으라는 시청 직원의 말에 고맙기도 하고 솔직히 그동안 묵묵히 성실히 일해온 자신에게 이런 행운도 오는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이 불운의 시작이 될 줄 말입니다. 그 후 조이모 씨는 법정 출석 통보서까지 받았습니다. 시청이 외부 변호사 2명을 고용해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죠. 훔친 것도 아니고 갈찬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당신 거라고. 당신 앞으로 위로금 겸해서 퇴직금을 매월 적립된 거예요. 매월 적립했다가 주는 거니까 받으시오 하고서 주고서 왜 난데없이
부당 이득금이라고 해가면서 이렇게 이거를 환수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일은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은 조 씨의 토지와 재산까지 다 함유하겠다는 겁니다. 소송은 평화롭던 조 씨 가족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처음에 막 예. 급해서 딸 적금 통장을 해약했어요. 1,000만 원 내고 3,000만 원 내고 2,000만 원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여기서 이 고통에서 헤어나고 싶어서. 결국 조 씨 부부는 7,100여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금을 다 이제 냈으니까 가압류를 풀어주셔야 되지 않냐. 풀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압류는 이 이자하고 소송 비용 다 끝나야 풀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자가. 잘못 지급한 7,1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시청이 고용한 변호사 비용을 당진 시청이 조 씨 부부에게 청구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 없는데 괜히 그냥 막 계속 쪼들리잖아. 돈 내놓으라고 빚쟁이처럼 막. 그래갖고 아버님은 잠이 안 온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막 뒤척뒤척대고 우울해하고 막 그러더라고. 조이모 씨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국민신문고 제작진은 부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끈질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충남에서 온 한 제보자의 억울한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조 씨의 사연이 소개되자 방송 중 시청자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모두 2009년에 퇴직한 청원경찰 김홍장 당진시장은 직접 나서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화해 권고 결정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볼 여지가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려드렸고요. 과연 이 약속은 지켜진 걸까? 우리는 다시 당진을 찾았습니다. 몇 번씩이나 오시게 되네. 네, 잘 지내셨죠? 어제도 고마웠어요. 같이 보셨어요, 이 자리에서?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누구한테도 일체 얘기한 게 없어요. 우리는 이거 창피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아는 사람 알까 무서워서 우리는. 이렇게 YTN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런 이 마음이 후련한 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겠어요. 네. 그래서 아주 흡족했어요. 방송 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부당이득금 취소 처분에 대한 서류가 법원에 접수됐고 이제 판결만이 남았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눠 먹고 싶고 감사 표시 좀 해주고 싶고 그래요.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어머니, 아버님, 자식들이 하고 싶은 건 없으세요? 일단은 우리 딸 돈을 썼으니까 그의 돈을 갚아야겠죠. 이제야 비로소 해맑게 웃음을 지어 보이는 부부. 국민신문고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와 같이 이렇게 유사하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봐라. 그러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조언 좀 해주고 싶고 국민신문고에 너무나 고맙게 생각해요. 돌아보면 다양한 삶의 순간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결과가 최고였던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법과 원칙에 따라 해왔단 말이에요. 해왔는데 어디다 뭐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엄청난 금액을 얻어맞아서 회사 무는 답이 생겼고 회사 문다는 게 아니라 지방까지도 파산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몸을 두드려봤던 겁니다. 근데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제가 주 5일 8시간씩 하루도 안 빠지고 일을 했는데 66만 원 받으니까 이거를 제가 전기세를 내고 뭐 통신요금 같은 거 내고 하다 보면은 또 뭐 돈 없을 때 조금 빌렸던 거 갚고 이러면은 진짜로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쓰레기 봉투 하나 살 돈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좀 많이 허탈하죠. 가끔씩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한파가 뒤덮은 지난 1월, 우리는 장영문 사장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전기도 끊겨 차가운 공기만이 가득한 공장 안. 아휴, 건강하다가 갑자기 병이 든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스스로의 느낌? 그 마음이죠. 중국에서 잘 나가는 중소업체를 운영하던 장영문 사장은 지난 2012년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바로 유턴 기업이 되기로 한 겁니다. 정부가 유턴 기업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는 생산 설비에 대한 유턴 기업 지원과 관련된 중장비에 들어가는 철판을 만들던 회사는 한때 연매출 500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계약을 맺고자 하는 회사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유턴 기업 지원법을 알게 됐죠. 산업통상자원부의 그 실장이 저희 회사로 오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기 1호점이고 이게 롤모델이 돼서 움직일 수 있게 모든 것들을 지원을 해줘, 아낌없이. 장밋빛이었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정말 우리 한국에서 정착이 돼서 정말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 나라가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가 약속하겠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유턴 기업으로 인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지정했어도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서류 준비에 매달리는 몇 달 동안 거래처도 모두 잃었죠. 그리고 원재료 대금까지 갚지 못하면서 공장엔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말, 이런 때 쓰나 봅니다. 결국 공장은 멈춰섰습니다. 장영문 사장은 40억 빚더미를 떠안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저만 믿고 연대까지 27년을 살았는데 26년이구나. 이제 오래되니까 27년. 가족들하고 저를 아는 지인들, 그리고 조금 더 하면은 저를 믿고 기다려주고 했던 분들한테 금전적으로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프죠. 연대까지 이루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명성들이. 장영문 사장의 눈물은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의 기업가, 그리고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을 향한 우리 모두의 눈물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좀 뭐 1년 지나서 자기 바뀌니까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그만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가 씌었죠. 지금은 뭘 해도 안 믿어요. 믿을 수는 없죠.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이곳 군산에도 뜨거운 태양 아래 여름꽃이 피었습니다. 장 사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되게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동안 장영문 사장에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광주지방법원에서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굳게 닫힌 공장 문을 다시 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막 청소도 하고 네. 이제 또 샘플 개발도 아이템 개발도 하고 네. 이제 그다음에 샘플 제작해서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이제 직원들도 새로 채용하고 이제부터 이제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기분 너무 좋습니다. 한껏 들뜬 모습의 장영문 사장. 하지만 장 사장에게 달라진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40억 채무도 아직 그대로고요. 전라북도가 지원을 다시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장영문 사장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때 방송하고 여러 지인들이 아는 지인들이 야, 어렵지만 우리 그 십시일반씩 같이 먹고 살자. 다시 한번 제기를 해라. 서로 좀 돕고 어려울 때 도와야지. 그런 형태로 해서 아마 아이템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아이템을 가지고 광주지방법원에 회사가 이런 아이템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잘할 수 있습니다. 하는 형태로 해서 회생 개시를 좀 신청을 했죠. 절망의 문턱까지 갔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장 사장의 손을 잡아준 사람들. 그 나눔이 장 사장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와 용서의 마음까지 주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할 때까지만 해도 가만히 냅두지 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했나는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뭐 원망이라든지 더 이로 인해서 이제 정책이 좀 바뀌고 그러면 감사하죠. 이제 더 저에 대한 거는 더 이상 뭐 원망도 없고. 이제 멈춰섰던 공장의 기계가 하나 둘 시끄럽게 기지개를 켜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소리였습니다. 장영문 사장은 다시 처음처럼 느리지만 천천히, 서툴지만 당당하게 걸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장영문 사장은 새로운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일할 수 있는 게 가장 행복하잖아요. 저 일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는 장영문 사장님.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분들, 또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누가 안 되게 빨리 이 공장을 정상화해서 다시 받은 것들을 다시 논아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오는 게 정말 큰 꿈이죠, 지금. 저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뛰어보자.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어요. 저희 국민신문고도 장 사장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다른 옆으로 눈길을 돌릴 소질 기회를 없었습니다. 힘들죠, 사장이 혼자서 가족을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왔습니다. 그게 뭐 어쩔 수 없이 올해 뭐 마지막에 파산돼 갖고 사직을 썼기는 썼지만은 진짜 눈물 나더라고. 여기 와가지고 젊은 청춘 다 바치고 회사는 없어지고 막 그 찌꼬리만 올 갖고 이제 아들 대학 보내려 생각하니까 정말 춥지, 정말 춥고. 지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마 50대 중반, 60대 되면은 일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국가적으로 손실이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또 정부가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물서는 아니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올해 55살의 고승학 씨는 당구장 사장님입니다. 능숙하게 당구대를 관리하고 손님을 맞는 모습이지만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배를 만드는 베테랑 기술자였습니다. 16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해 어려워지면서 한 달, 두 달 급여가 밀렸습니다. 당장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나이 든 부모님의 아직 결혼도 못 시킨 딸도 둘이나 됐고요. 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막막했죠. 막막하고 과연 내가 지금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그 첫째로 집에 가정도 생각해야 되고 그동안에 뭐 였는 부검이라든지 이런 거 금전적인 문제가 1순위죠. 내가 과연 또 뭘 할 것이며 이 돈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할 것이며 뭐 어떻게 먹고 살 그게 걱정이었죠. 근데 이제 다른 동료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갈 때마다 뭔가 이상한 느낌도 있고 뭐 많이 망설였죠. 사실은 다들 가슴을 쪼고 살았었죠. 그 당시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가끔씩 가게로 찾아오는 옛 동료를 볼 때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속상하고 답답했죠. 겸사겸사 얼굴도 비출 겸 오는데 그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 다 지금 놀고 있어요. 놀고 있고 인력에 가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고 특히 또 요즘 장마철이 돼가지고 돈도 없고 일도 없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 국내에서 세워진 최초의 조선소 신화 SB는 2000년대 초반 세계 9위에까지 오른 굴지의 조선소였습니다. 직원들의 자부심도 대단했죠. 용접이 이제 조선소의 꽃인데 용접을 배우려면 신화조선 가서 최소 3년은 근무해야 밖에 다른 조선소 나와도 아 용접은 조금 하는구나 이 정도로 그러니까 용접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관학교 정도 그렇게 되는 회사였죠.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사람들이 제일 많을 때 한 4,500명 정도 있었죠. 그래 12시 땡해서 빨리 가서 밥을 먹지 않으면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2시 한 20분 돼갖고 밥 먹으러 가면 줄도 서야 되고 밥 다 먹고 나오면 바로 일하러 가야 되고 근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때가 훨씬 재밌었던 거죠.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에 회사는 끝내 버티지 못했습니다. 해외 기업들의 주문은 거짓말처럼 뚝 끊겼고 결국 크레인은 멈춰섰습니다. 2년 후인 2010년 워크아웃으로 시작된 인력 감축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말 회사 폐업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힘들게 버티던 1,300여 명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표를 거부하고 이곳에 천막을 쳤죠. 그리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곳으로 출근을 합니다. 남아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부터는 천막을 철거는 하지 않지만 나머지 조합원들은 생계벌이를 하러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냉정한 현실, 차가운 추위로부터 사람들을 감싸주던 천막도 이제 사라졌고요. 법원의 회사 폐업 최종 결정 후 지난 2월 회사 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가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신화 SB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기업은 총 6곳. 여전히 결정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직원들은 공장문을 열고 자재를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또 이제 정상 영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들어와서 뭐 고장난
크레인이라든지 아니면 지게차 아니면 다른 뭐 유지보수 이런 업무들을 싹 다 정상적으로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현실을 직시해라. 가족들을 생각해서 다른 일을 찾아봐라. 하지만 내 인생의 첫 직장, 꿈의 무대가 됐던 이곳을 쉽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까지 해서 원래 38명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오늘까지 해서 18명이 현재 남아 있고, 그리고 내일도 또 계약 종료되는 사람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번 달 말까지 해서 또 종료되는 사람들이 있고 하면 하나 둘씩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인수하겠다고 나선 곳이 6곳이나 된다지만 법원이 인수합병보다는 부분 매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머리가 하얗게 그냥 변해버리는 그런 느낌. 뭐냐면 지금까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싸움을 해왔는데 그냥 법원이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청산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하니까 좀 그냥 멍하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향후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생각도 전혀 안 드는 거죠. 조선 3사가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면서 6만여 명의 일자리를 인력을 30% 인력 감축이 본격화되면서 실업률도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에선 다시 해운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을 이야기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릴까요? 정말 신하가 살면 진짜 불러만 주면 다시 신하에 가서 우리 집인 것처럼 와서 정말 일 열심히 하고 다시 회사가 신하의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게끔 하고, 진짜 그 사람들만 모인다면 세계 그 어떤 조선소보다 가장 기술력 있고 배 잘 만드는 그런 회사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돌아갑니다.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정말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신화 SB 직원들이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희망을, 기적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신화 SB 직원들.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국민신문고도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겨우 한 발짝 내디뎠을 뿐입니다. 서툴지만 부족하지만 기꺼이 동행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시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 발걸음을 따라 만나게 되는 풍경 소리,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을 견뎌낸 우리의 일상을 담기 위해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